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캐드 정스입니다. 오늘은 표면 거치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표면 거치기란 부품이 표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목볼록한 산의 결이 차이를 말합니다. 표면 거치기 표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심선 평균 거치기 아래입니다. 중심선 평균 거치기는 거치기 곡선에서 중심선 방향으로 측정기를 채취 후 중심선 아래 부분의 곡선을 위로 올려서 얻는 평균값을 미크론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최대 높이 RY입니다. 최대 높이는 단면 곡선에서 기준 길이를 채취 후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의 높이를 세로 배율의 방향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미크론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점 평균 거치기 RZ입니다. 10점 평균 거치기는 단면 곡선에서 기준 길이를 채취 후 이 부분 중 가장 높은 쪽에서 다섯 번째 봉우리까지의 높이 평균값과 가장 깊은 쪽에서 다섯 번째 골미까지의 높이 평균값을 더하여 미크론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면 거치기 표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표면 거치기의 지시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표면 거치기 지시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상면을 지시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지시하여 사용하고, 두 번째로 제거 가공으로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지시하여 사용하며, 세 번째로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표시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시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중심선 평균 거치기 RA로 최대값만을 지시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구간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구간으로 정할 시 상한값을 최대로 잡고 하한값을 최소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줄무늬 방향에 따른 지시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평행하게 줄무늬가 나오게 지시를 하거나, 두 번째로 수직하게 줄무늬가 나오게 지시를 하는 등 줄무늬에 대한 지시를 표면 거치기의 우측 하단에 표시를 하며, 가공 방법에 따른 지시하는 방법에는 표면 거치기 우측 상단에 약 3mm 정도 연장선을 만들고 그 위에 선반 가공 시 L, 드릴 가공 시 D, 밀링 가공 시 M, 연삭 가공 시 G 등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약호에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면 거치기의 지시법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다음으로 표면 거치기의 다듬질 기호 표시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다듬질 기호 같은 경우 해당 부위에 알파벳을 이용하여 거치기 값을 표시하는 방법과 기호를 이용하여 거치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격증 위주의 교육에서는 알파벳 기호를 이용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현장 실무에서는 역삼각형 기호를 주로 사용하여 거치기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벳을 이용한 다듬질 기호 방법은 대상면을 지시하는 방법 중 제거 가공된 상태의 기호에서 알파벳 WXYZ를 이용하여 다듬질 값을 적용하는 방법과 제거 가공을 사용하면 안되는 기호를 사용해 주물부를 표시함으로써 총 5가지를 표현하며, W 같은 경우 절삭 가공은 되었지만 접촉면이 없는 상태에 적용하고, X 같은 경우 절삭 가공이 되었고 접촉면에 붙어있는 상태 및 단순 끼워 맞춤에 적용하고, Y 같은 경우 절삭 가공이 되었고 회전 운동이나 미끄러 운동 및 조립되는 부분에 적용하며, Z 같은 경우에는 측정 도구 및 게이지류 같이 초정밀해야 되는 접촉면에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물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 거치기로서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물이란 완성된 외형의 틀에 쇳물을 붓고 굳어진 다음에 얻어지는 상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부터 완성되어 나오기 때문에 주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제거 가공을 사용하지 않는 기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현장 실무에서 사용하는 다듬질 기호는 앞서 말한 알파벳에서 W 같은 경우 역삼각형 1개, X 같은 경우 역삼각형 2개, Y 같은 경우 역삼각형 3개, Z 같은 경우 역삼각형 4개를 표시하며, 주물 같은 경우에는 물결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기준으로 다듬질 기호의 적용 범위를 보여드리자면, 동력 전달 장치의 몸체에 베어링과 커버가 조립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베어링이 조립되는 부분은 끼워 맞춤이 적용되고 미끄러 운동이 필요하므로 Y 거치기를 주고, 커버 같은 경우 베어링을 눌러주는 외경 부분은 몸체와 끼워 맞춤이 적용되므로 Y 거치기를 주고, 몸체와 붙는 면은 붙어만 있기 때문에 X 거치기를 주며
볼트가 조립되는 부분은 가공은 되었지만 접촉면이 없기 때문에 W 거치기를 적용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듬질 기호에 따른 표면 거치기 값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주물부는 표면 거치기가 아주 거칠고 거칠기 W 값 및 역삼각형 한 개의 12.5 정도는 이 정도이며 거치기 X값 및 역삼각형 두 개의 3.2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3.2 이하인 거치기 값은 보통 연마가공 및 랩핑 같은 후처리를 하게 될 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에는 대표 거치기를 표시해야 되는데 대표 거치기란 하나의 부품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치기를 말하며 투상도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부품에는 대표 거치기 외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치기는 모두 적용하여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만약 가로 안에 해당하는 거치기가 없다면 부품에도 해당하는 거치기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물부로 구별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주물부는 전체 형상을 봤을 때 라운드가 절삭 가공된 모서리 외에 적용되었으면 그것은 주물 제품입니다. 주물 제품에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금속 결정 조직이 만들어진 성질 때문이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표면 거치기를 넣는 방법에는 필히 거치기가 적용되는 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멍에 거치기를 넣을 시 적용되는 부분은 안쪽인데 만약 바깥쪽에 거치기를 넣게 되면 기준면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면 거치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과제를 통해 충분한 실습을 꼭 하셔서 효과적으로 작업 시간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AD는 충분한 반복 수달이 꼭 필요합니다. 속성 CAD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